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 40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5월 14일 수요일 아침 한 6시 40분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두 가지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한 가지 모티베이션은 여기 썸네일에 써 있듯이 자가 소유를 하면은 자산이 증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요즘이 아니라 뭐 몇 달 전, 어떤 경우는 작년부터 미국이 뭐 대공황에 빠진다, 미국이 뭐 경기 불황이다, 어쩌고저쩌고 온갖 공포파리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뭐 망하고 있다, 망했다, 망할 거다, 뭐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공포파리들, 또 공포파리 바람잡이들이 뭐 언론부터 해서 유튜브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설쳐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집단으로 그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런 그 집단 세뇌에서 탈출해서 자기 집이 없으면은 자기 집을 빨리 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노후 대책에 좋다. 자, 그러면은 미국 가구 순자산이 사상 최고라 그랬는데, 저는 뭘 근거로 했냐면은 여기 요즘 뭐 온갖 유튜버들이 요 프레드라는 데이터베이스 많이 쓰던데,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오브 샌루이스예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그 연방은행에서 운영하는 프레드라는 데이터베이스고, 여기 프레드 데이터베이스 보고는 요 데이터 티커가 이거고, 미국 하우스홀드 넷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2025년 3월 13일이고 작년 Q4, 그러니까 Q1이 1분기죠. 1, 2, 3월, Q2는 2분기, 4, 5, 6월, 그 다음에 7, 8, 9월, 10, 11, 12. 그 4개 분기가 있잖아요. 4쿼터가 있는데 1년에. 그 4분기, as of Q4 2024에 미국 가구의 순자산, 전체 총 순자산이, 그러니까 부채를 제한 거죠. 그러니까 160 트릴리언 달러다. 이게 밀리언 달러죠. 밀리언 달러니까 공이 3개면 빌리언 달러. 그리고 공을 6개 붙이면은 트릴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160 트릴리언 달러다. 그래서 현재 160 트릴리언 달러면 사상 최고입니다. 미국 가구 순자산이 사상 최고고, 그걸 근거로 해서 미국이 리세션에 빠지고 리세션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빠져도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빠진다 하더라도 아주 마일드한, 아주 짧은 리세션을 잠깐 스쳐간다. 빠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안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대공황,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공황에 뭐 닥친다고 막 온갖 공포파리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던데, 아니 순자산이, 부채도 아니고 순자산이 160 트릴리언 달러면 한국 돈은 23경이에요. 23경 가진 경제체제가 대공황에 왜 빠져? 자, 그리고 데이터는 요 샌루이스 페드에서 받았고, 요 데이터는 요거 다 파이썬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web.datareader하고 프레드는 요 웹사이트 주소죠.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그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 티커를 그냥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봐서, 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1987년 10월부터 데이터가, 저기 보면 이게 맥스 기간이 1987년 10월부터 2024년 Q4까지니까 Q4 10, 11, 12, 그래서 4분기 데이터니까, 제가 1987년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Q4니까 4분기니까 12월 말로 그냥 제가 그냥 컷오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다드하지 한 거예요. 그래서 87년 10월 1일 날 미국의 가구 순자산은 1로 제가 스탠다드하지 했어요. 그럼 현재 이게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 9.2다. 그러니까 87년부터 2024년까지 약 37년 동안에 미국의 가구 순자산 총액은 9.2배가 늘었다. 87년 10월 1일 날 1이었는데 그게 2024년 말에 9.2배가 됐다. 그리고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이건 전국 평균이죠. 미국 전국 평균. 그러니까 어떤 지역마다 뭐 많이 오른 데도 있고, 또 인구가 뭐 아예 없는, 줄어들고 있는 어떤 시골 무슨 탄광지역, 미국에도 그런 데 많죠. 러스트 벨트라 그러죠. 탄광지역 이런 데는 뭐 그냥 마을이 통째로 그냥 통통 벼 있는 데도 있죠.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데, 펜실베니아 시골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몰락한 도시죠.
뭐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전국 평균 미국 집값이 이거 37년 동안에 4.69배가 올랐다. 그래서 87년도 10월 1일 날 빨간색이야. 전국 평균 집값이 1이었다면은 작년 말 현재 4.69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5배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37년 동안에 집값은 5배가 올랐고 가구 순자산은 9.2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보통 집을 살 때 처음에 집값이 100원이라 그러면은 우리 돈 20원, 그건 에퀴리죠. 자기 자본, 다운 페이먼트라 그래요. 그리고 80원은 미국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냥 모기지 론이라 그러죠. 보통 30년 만기, 30 고정금리로 보통 30년 만기 대출 그 주택 대출 자금을 받죠, 은행한테. 그래서 보통 100원짜리 집을 사면 가장 흔한 게 20원은 내 돈, 내 자본이고 80원은 은행 대출이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원리금을 매달 갚기 때문에 그 이자는 계속 내는 거지만 30년 동안 시간 지나면서 그 원금은 조금씩 줄어가는 거죠.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니까 원리금을 같이 내니까 매달. 그래서 집값이 5배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ROA, Return on Asset은 5가 되는 거지만 ROE,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아까 집값이 100원이라 그러면 내 돈 20원에 은행 돈 8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4 단순 계산하면 2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OA는 여기서 5라고 치면 5배 올라서 37년 동안에 집값이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곱하기 3은 단순 계산으로 20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우스 순 자산은 전체 가구, 미국 전체 가구 총 순 자산은 9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ROE는 단순 계산으로 약 한 20배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37년 동안에 주식으로 20배 불릴 수 있어. 뭐 그런 사람은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 회색 막대가 4개 있는데 얘는 미국 리세션이에요. 91년도 한 번 있었죠. 걸프 전쟁 끝나고, 그리고 2001년도 그때 닷컴 버블 터지면서 인터넷 회사들 버블 터지면서 있었고, 2008년 9년에 그 미국의 그 주택 버블이 터졌죠.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 리세션은 2020년 3월 4월 딱 2달 동안에 아주 짧은 리세션,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는 이제 되게 짧죠, 리세션 기간이. 그래서 아주 가늘다. 딱 4번의 리세션이 37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는 한 경제 사이클은 뭐 한 8년 정도? 8년 뭐 전후라고 보면 되겠죠. 한 7, 8년 정도 된다. 7, 8년에 한 번 평균적으로 리세션이 돌아오더라. 그렇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오른쪽 빨간색은 US GDP, 미국 GDP, 총 GDP예요. 왼쪽은 하우스홀드 네트워스예요. 파란색이 하우스홀드 네트워스. 보면은 2008년도 9년도에 그때 경제 위기 때 집값이 폭락을 했죠. 왜냐면 하우싱 버블 터지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이제 뺏겼죠. 은행에. 왜냐면은 이자를 더 이상 원리금을 못 갚으니까. 집값이 폭락하면서 그 자산도 많이 폭락을 하고 은행들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은행들도 파산하고 그랬었죠. GDP가 좀 내려왔다. 그래서 약간 살짝 내려온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주식대로 폭락하고 집은 집대로 차압당하고 하니까 순 자산이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내려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순 자산은 쭉 늘었죠. 쭉 늘었고, 그리고 2022년 그때 미국 페드가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집값이 6개월 정도 하락했어요. 집값이 6개월 하락하면서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가구의 순자산이 좀 줄었죠. 하지만 다시 2023년 1월부터 급속히 올라갑니다. 집값이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그러면서 가구 순자산이 6개월 정도 하락했다가 2022년 한 6, 7월부터 2022년 12월, 2023년 1월까지 6, 7개월 동안 하락했다가 다시 급속히 또 회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37년 동안에 가구 순자산은 9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미국 GDP는 5.9배 늘었다. 그러니까 가구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GDP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은 미국에서 증명이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 순자산. 그럼 가구 순자산이 왜 GDP보다 더 많이 올라가냐?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소한 한
170%, 180% 되는 거죠. 170%. 두 배 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가구의 순자산, 내 순자산이 GDP보다 더 빨리 올라가냐? 집값이 빨리 올라가니까. 집값이 왜 빨리 올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집값이 빨리 안 올라가도 일단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내가 집 살 때 내 돈 20%, 은행 돈 80%로 100을 맞춰서 집을 샀지만 집값이 5배만 올라가더라도 집값은 5배지만 내가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는 5 곱하기 3은 2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자산은 그렇죠.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30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도 이제 뭐 그게 더 도입이 더 많이 되겠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원리금을 갚아 나가잖아요 매달. 그러면서 내 순자산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GDP보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값의 하우스홀드의 그 가구의 순자산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건 미국 평균이에요. 하지만 동네마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막 늘고 하면은 즉 회사들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주나 특정 도시로 많이 이주해 오면은 플로리다, 텍사스처럼 집값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요, 미국도. 뭐 한국 서울의 집값 급하게 오르는 거 그 이상으로 오르는 것도 많습니다, 미국에. 자, 그러면은 순자산이 더 빨리 오르겠죠.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미국이 GDP보다 순자산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그림은 뭐냐면은 다시 오른쪽 빨간색은 GDP고 왼쪽은 네트워스. 이거 아까 설명을 했고 GDP 그리고 이거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산 가치는 파란색이고 내 순자산 가구당 순자산의 총액이에요. 현재 160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 밀리언 달러가 자 1달러가 1,400원이죠. 그러면은 1 밀리언 달러 100만 불은 14억이죠. 그러면 1 빌리언 달러. 1 빌리언 달러는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이죠. 그러면은 1 트릴리언 달러는 1000 빌리언 달러니까 그죠? 그래서 160 트릴리언 달러, 1 트릴리언 달러는 1400조인데 1400조 원 곱하기 160 하니까 한국 돈으로 약 20만 3경 된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현재 미국의 순자산 전체 가구의 총 순자산은 약 한 160 트릴리언 달러. 그래서 23경 된다. 지금 환율로 하면 23경. 물론 환율이 더 내려가면은 22경, 21경 내려오겠죠. 여하튼 간에 23경이다, 현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오른쪽에 보는 집값 인덱스예요. 요거는 스탠다드 하지 않은 거고, 현재 집값 인덱스가 2014년 12월 현재, 690이고, 집값 인덱스가. 그리고, 가구의 총 순자산은 160 트릴리언 달러다. 그게 23경원이다. 여기 보듯이 2008년 9년도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서프라임 모거지 크라이시스 때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거품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많이 몰락했고 그때 그 서프라임 그 채권 쪽으로 많이 투자를 많이 했던 리만이 파산을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채권을 떠받치고 있는 그 컬레터럴 그러니까 그 자산이 바로 주택 채권이었는데 주택 가치가 떨어지면서 하우싱 버블이 버블 터지면서 그러니까 부채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채권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리만이 많이 투자해 놨던 그런 투자 채권들이 다 이제 헐값이 된 거죠. 근데 살 때는 뭐 100조 원 주고 샀는데 이게 50조 원으로 40조 원으로 헐값되니까 나머지 60조 원의 빵꾸가 생긴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거를 현금을 끌어와서 메꿔야 되는데 그때는 자금 시장이 다 말라버렸죠.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결국 리만이 파산을 했고. 그래서 그땐 자산 가격의 붕괴가 있었죠. 2008년도 9년도에. 그래서 하우스홀드 넷워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또 이제 부실 채권이 많이 빠른 시간에 늘어났고 또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많이 잘리고 하면서부터 미국은 컨섬션 드리븐 이코노미인데 사람들이 잘렸으니까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GDP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 GDP가 2008년 9년도에 잠깐 내려왔죠.
그래서 여튼간에 하지만 하우스홀드 넷워스는 가구 순자산은 급속히 내려왔다. 하지만 급속히 또 QE를 2009년도 3월에 페드가 쿼니테이티브 이징을 하면서부터 자산 가치가 다시 회복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급속히 순자산이 확 늘게 됐죠. 그래서 현재 23경 정도의 순 자산이 가구 순 자산이 현재 있다 미국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죠 이 규모가. 그래서 이 돈이 지금도 유동성이 많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고 해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 뭐 폭락을 하네 뭐네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좋게 보고 여하튼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자가를 소유해야지 자산이 증가를 하고 또 이 부동산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을 자기가 소유를 해야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갭 투자를 하는 것도 레버리지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레버리지. 물론 제가 말하는 그 자가 소유 집을 무슨 제주도 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아 있는 시골에 아니면 어느 뭐 조그만 읍면 소재지 그 논바닥 한가운데 서 있는 아파트 한 동 두 동짜리 이런 거 사라는 게 아니라 뭐 서울도 좋고 서울 근교 수도권도 좋고 아니면은 지방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서남 쪽은 전라도 광주가 됐든지 예를 들어서 동남 쪽은 뭐 울산 부산이 됐든지 거점 지역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또 양극화가 또 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전 큰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도시 아니고 지역 거점 도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그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런 실물 자산 특히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이 그런 집단적인 공포팔이 광풍,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고 망하고 있고 망했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집단 그 공포팔이 광풍이 있죠.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지도 않은 그런 거 집단 세뇌에서 탈출해서 여러분 노후 준비를 잘 하려면은 여러분이 최소한 전 대도시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자가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산이 증가한다. 그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GDP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또 ROE로 따지면은 그 자산 ROA의 3배, 4배, 5배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산을 증식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검증된 방법이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